스리랑카 정부가 지난 21일 발생한 부활절 연쇄 폭발 테러의 배후로 현지 급진 이슬람 조직인 NTJ, 내셔널 타우히트 자마트를 지목했습니다. 정부 대변인은 스리랑카 정부는 NTJ가 이번 공격의 배후라고 믿는다고 밝혔다고 AFP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NTJ는 불상 등을 훼손하는 사건으로 지난해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한 스리랑카의 무슬림 과격단체입니다. 앞서 지난 11일 NTJ가 자살 공격을 계획 중이라는 경고가 나왔지만 정보 당국이 테러 경고 정보를 무시하다가 이번 연쇄 폭발에 대비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 보셨죠? 스리랑카라는 나라가 사실 이슬람 국가가 아닙니다. 거의 불교 국가죠. 그런데 이 스리랑카에서 정말 엄청난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인구의 10% 정도만 이슬람이고요. 그것도 오래전, 정말 수세기 전부터 있었던 토착된 이슬람인데 이 나라에서도 테러가 일어난다? 전 깜짝 놀랄 일입니다. 여러분 사진 한 장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스리랑카 부활절에 일어났던 이 테러, 교회에서 일어났던 테러의 장면입니다. 끔찍합니다, 여러분. 4월 22일에 일어났는데요. 교회, 호텔, 주택가 등 8군데에서 다발적으로 일어나서 359명이 죽고 500여 명이 부상을 일으켰습니다. 영국인, 인도인, 미국인, 덴마크인, 스페인, 호주, 스위스, 터키, 중국, 일본 등 15개국에서 외국인도 많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은 스리랑카 인구, 이슬람 인구가 10%가 안 됩니다. 정확하게 9% 정도인데 이민자도 아니고 토착민인데 난민이 아닌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슬람 인구가 10% 정도가 되면은 테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런 속설이 있습니다. 10%가 될 때까지는 너무나 조용히 성장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 스리랑카 테러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스리랑카 최고 재벌의 아들들입니다. 향신료 기업을 하는 아주 엄청난 재벌의 아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IS는 이 사건 이후에 자신들이 배후 조직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그리고 뉴질랜드에서 있었던 그 이슬람 사원 테러에 대한 보복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 뉴질랜드에 있었던 그 테러는 백인 우월주의 테러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기독교 교회를 이렇게 부활절날 그것도 스리랑카에서 이렇게 테러를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 시대는 너무나 매체가 발달해서 우리가 모르고 살고 싶은데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괴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심각한 종교적인, 이념적인 갈등 한가운데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보고 가야 할까? 참 많이 혼동되는 시점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권리가 중요하다라는 개념 속에서 국제 질서를 보아야 한다라고 말했지만 물론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국가가 보장해 줄 수 있고 또 국가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권리, 특권도 어떤 경우에는 한정이 됩니다. 그것은 안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의 안전이 역시 권리만큼 중요한 시대에 왔습니다.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안보와 경제와 이 권리라는 세 개의 안경 모두가 언제나 동시에 의미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이 시대에 이 스리랑카 테러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무한정한 개인의 권리 이런 것 중요하지만 역시 어떤 한계 속에 있다는 것, 우리가 이 안보 개념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
특히 이슬람 문제, 어느 순간 한국 사회에도 이 이슬람 문제가 테러와 함께 전면에 될 수 있습니다. 안전이라는 개념 속에서 언제나 우리가 이 문제는 워치를 하고 있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